혹시 이런 말 한 번쯤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분은 말이 많지 않은데도 왠지 모르게 품위가 느껴진다. 딱히 꾸민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고급스럽다. 같은 나이인데도 어떤 사람은 귀하게 보이고 어떤 사람은 늘 지쳐 보입니다. 이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돈, 외모, 학벌도 아닌 나이가 들수록 더 또렷해지는 단 하나의 차이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그리고 영상 끝 무렵에는 왜 어떤 사람은 말없이도 존중받고 어떤 사람은 애써 설명해도 가볍게 여겨지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알게 되실 겁니다.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들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아마 내 얼굴을, 내 태도를, 내 말투를 다시 보게 되실 겁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피부보다 먼저 변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태도입니다. 젊었을 땐 빠르던 걸음이 어느 순간부터 조심스러워지고 사람을 볼 때 마주하던 눈빛도 조금씩 피하게 됩니다. 말수는 줄어드는데 표정은 점점 굳어지고 어느 날 문득 거울을 보며 내가 이렇게 피곤해 보였나 싶을 때도 있죠. 그런데 참 신기합니다. 같은 세월을 살아왔는데도 어떤 분은 여전히 귀티가 난다는 말을 듣고 어떤 분은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인다는 말을 듣습니다. 이 차이는 화장품도 아니고 옷도 아니고 결국 태도에서 나옵니다. 예전에 이런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평범한 식당이었고 특별히 고급스러운 곳도 아니었습니다. 그곳에서 한 어르신이 음식을 내어준 직원에게 조용히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그 말 한마디에 직원의 표정이 풀렸고 주변 분위기까지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분은 비싼 옷을 입은 것도 아니었고 눈에 띄는 장신구가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자세가 단정했고 눈빛이 차분했고 말투가 조용했습니다. 그 순간 아, 이게 귀티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귀티는 얼굴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몸의 움직임과 말의 온도에서 스며 나옵니다. 어디에 앉아도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고 누군가의 말을 들을 때 시선을 피하지 않고 말할 때 서두르지 않는 사람에게서 자연스럽게 품위가 느껴집니다. 이건 타고나는 게 아닙니다. 살아온 태도가 쌓여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공자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의 행동이 마음을 드러내고 그 마음이 얼굴을 만든다. 우리가 하루 동안 반복하는 행동과 말투가 결국 그 사람의 인상을 결정한다는 뜻입니다. 항상 급하게 움직이는 사람은 얼굴에 여유가 남지 않습니다. 늘 짜증 섞인 말투를 쓰는 사람은 입가가 먼저 굳습니다. 반대로 천천히 걷고 차분히 말하고 상대의 말을 끝까지 듣는 사람은 표정에 부드러움이 남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외모보다 태도가 더 중요해집니다. 지금부터라도 바꿀 수 있습니다.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의자에 앉을 때 허리를 한번 펴보십시오. 말을 하기 전에 숨을 한번 고르십시오. 상대의 눈을 잠시만이라도 바라보며 말해보십시오. 이 세 가지만 바꿔도 주변에서 이런 말을 듣게 됩니다. 요즘 인상이 참 좋아지셨어요. 말씀이 참 편안하세요. 그 말 속에는 귀티가 난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태도를 바꾸는 가장 쉬운 출발점은 의외로 아주 단순합니다. 바로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감사는 마음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감사는 말투를 바꾸고 표정을 바꾸고 눈빛을 바꿉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자주 가진 사람은 자연스럽게 말이 부드러워지고 표정이 풀립니다. 반대로 불평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얼굴에 힘이 들어갑니다. 로마의 철학자 키케로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감사는 얼굴에 빛을 남긴다. 정말 그렇습니다. 감사를 자주 표현하는 사람은 주름이 있어도 인상이 따뜻합니다. 반면 늘 불만이 많은 사람은 젊어도 얼굴이 날카로워 보입니다. 감사는 그 사람의 인생이
얼굴에 남긴 흔적입니다. 오늘 하루를 떠올려 보십시오. 고맙다는 말을 몇 번이나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누군가 문을 잡아주었을 때, 따뜻한 말 한마디를 들었을 때, 그냥 지나치지는 않았습니까? 감사는 말하는 사람을 가장 귀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귀티는 단기간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감사하며 살아온 사람에게만 자연스럽게 깃드는 것입니다. 이제 말투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람 얼굴에서 가장 먼저 나이를 드러내는 곳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바로 입가입니다. 입가는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가장 빠르게 변합니다. 부드러운 말을 자주 하는 사람은 입꼬리가 자연스럽게 올라가고, 거친 말을 자주 하는 사람은 입이 굳어버립니다. 말투는 곧 얼굴입니다. 예전에 만난 한 분이 떠오릅니다. 그분은 말을 참 천천히 하셨습니다. 단어를 고르듯 말했고,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그분과 대화를 하고 있으면 괜히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그분 얼굴엔 특별한 화장도 없었지만 인자함이 있었습니다. 말투 하나가 사람의 분위기를 만들고, 그 분위기가 귀티로 이어진다는 걸 그때 느꼈습니다. 말을 바꾸는 건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함이 아닙니다. 나 자신을 부드럽게 만들기 위함입니다. 이제 나를 귀하게 대하는 태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람의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이 자신을 얼마나 아껴왔는지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늘 피곤한 얼굴, 아무렇게나 입은 옷, 거친 말투. 그건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가 아닙니다. 오랫동안 자기 자신을 돌보지 않은 결과입니다. 반대로 단정한 옷차림, 편안한 표정, 조용한 말투를 가진 사람은 자기를 귀하게 여긴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을 존중하지 않으면 남도 나를 존중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나이에 나를 챙기면 이기적인 것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이제야 비로소 나를 챙길 때입니다. 내가 편안해야 말이 부드러워지고, 표정이 풀리고, 관계도 좋아집니다. 마지막으로 귀티를 가장 단단하게 지켜주는 것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놓을 줄 아는 태도입니다. 진짜 귀티 있는 사람은 무엇을 가졌느냐보다 무엇을 하지 않느냐에서 차이가 납니다. 쉽게 반응하지 않고, 쉽게 흥분하지 않고, 남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조급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고요함이 있습니다. 그 고요함이 사람을 끌어당깁니다. 욕심을 내려놓은 얼굴은 자연스럽게 맑아집니다. 귀티는 채워서 생기는 게 아니라 덜어내며 만들어집니다. 사람의 얼굴은 그 사람이 살아온 태도의 기록입니다. 많이 배운 얼굴이 아니라 많이 이해한 얼굴이 가장 귀합니다. 조용한 말투, 서두르지 않는 태도, 상대를 이해하려는 눈빛. 그것이 나이 들수록 더 빛나는 진짜 귀티입니다. 앞서 우리는 태도와 감사, 말투와 자기 존중, 그리고 내려놓음이 어떻게 한 사람의 얼굴과 분위기를 바꾸는지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귀티는 단순히 조용하고 얌전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삶을 대하는 태도, 사람을 대하는 기준이 분명히 담겨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말보다 태도를 먼저 봅니다.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는 잊혀도 어떤 느낌을 받았는지는 오래 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귀티 있는 사람을 떠올려 보면 공통적으로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 사람 앞에서는 괜히 말조심을 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자세를 바로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 사람이 남에게서 무엇을 얻으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귀티 있는 사람은 인정받으려 애쓰지 않습니다. 자신이 옳다는 걸 증명하려 들지 않고, 내가 이만큼 했다는 말을 굳이 꺼내지 않습니다. 요즘 우리는 너무 자주 스스로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내가 왜 힘든지, 내가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
내 입장을 이해받기 위해 끊임없이 말합니다. 물론 설명이 필요한 순간도 있습니다. 하지만 늘 설명하려 드는 태도는 오히려 나를 가볍게 보이게 할 때가 많습니다. 귀티 있는 사람은 모든 상황을 말로 설득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저 행동과 태도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말수가 적어도 존재감이 있습니다. 한 어르신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 나이가 되니까 굳이 다 말하지 않아도 알 사람은 다 알더라. 이 말 속에는 삶을 오래 살아온 사람만의 여유가 담겨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귀티 있는 사람은 사람을 함부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옷차림, 말투, 생활 방식에 대해 쉽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평가하는 마음은 사실 불안해서 나옵니다. 나보다 낫거나 나보다 부족해 보이는 사람을 통해 스스로의 위치를 확인하려는 마음입니다. 하지만 마음이 안정된 사람은 굳이 비교하지 않습니다. 그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은 저 사람의 삶이 있고 나는 나의 삶이 있다. 이 태도가 얼굴에 그대로 드러납니다. 평가하지 않는 눈빛은 부드럽고 편안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 옆에 있으면 괜히 마음이 놓입니다. 이 사람 앞에서는 비교당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들기 때문입니다. 귀티는 여유에서 나옵니다. 여유는 시간이 많아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마음을 급하게 쓰지 않아서 생깁니다. 누군가 말을 하면 바로 반응하지 않고 잠시 듣고 한 박자 쉬었다가 대답하는 사람. 누군가 무례하게 굴어도 즉각 맞받아치지 않고 상황을 가볍게 넘길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는 자연스럽게 품격이 느껴집니다. 노자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서두르지 않는 자는 이미 반은 이긴 것이다. 조급함은 얼굴에 그대로 남습니다. 눈빛이 흔들리고 말이 날카로워집니다. 반대로 천천히 반응하는 사람은 표정이 안정됩니다. 그래서 귀티는 속도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제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귀티 있는 사람은 기쁠 때도 조용합니다.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과하게 드러내지 않고 남 앞에서 자랑하지 않습니다. 물론 기쁨을 나누는 건 좋습니다. 하지만 늘 앞에 나서서 내 이야기를 강조하려는 태도는 오히려 가벼워 보일 수 있습니다. 귀티 있는 사람은 기쁨을 혼자 소화할 줄 압니다. 그 기쁨이 겉으로 요란하지 않아도 얼굴엔 은은하게 남습니다. 그 은은함이 사람을 오래 보게 만듭니다. 반대로 불행을 대하는 태도에서도 차이가 드러납니다. 귀티 있는 사람은 힘든 일을 겪어도 쉽게 불평하지 않습니다. 물론 속상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다만 그 감정을 아무에게나 쏟아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얼굴에는 슬픔이 있어도 초라함이 없습니다. 이쯤에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나는 요즘 어떤 얼굴로 살고 있는가? 늘 피곤한 얼굴은 아닌지, 항상 바쁜 표정은 아닌지, 누군가와 이야기할 때 마음이 먼저 닫혀있지는 않은지. 귀티는 어느 날 갑자기 생기지 않습니다. 오늘의 표정이 내일의 얼굴을 만들고 오늘의 말투가 앞으로의 인상을 만듭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아주 작은 연습을 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하루에 한 번, 일부러라도 말을 천천히 해보십시오. 하루에 한 번, 고맙다는 말을 마음 담아 해보십시오. 하루에 한 번, 누군가를 평가하려는 마음이 들 때 속으로 이렇게 말해보십시오. 그럴 수도 있지. 이 작은 습관들이 서서히 얼굴을 바꿉니다. 독일의 작가 헤르만 헤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의 얼굴은 그가 선택한 삶의 방식이다. 우리는 매일 선택하며 살고 있습니다. 급하게 살 것인지, 천천히 살 것인지, 비교하며 살 것인지, 이해하며 살 것인지.
그 선택이 말투가 되고 태도가 되고 결국 얼굴이 됩니다. 그래서 귀티는 결국 선택의 결과입니다. 조급함을 내려놓는 선택, 불필요한 말싸움을 피하는 선택, 나를 먼저 아끼는 선택. 이 선택들이 쌓여 어느 날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요즘 참 편안해 보이세요. 괜히 믿음이 가요. 그 말 속에는 귀티가 느껴진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귀티는 남보다 위에 서는 얼굴이 아닙니다. 남을 누르는 표정도 아닙니다. 귀티는 사람을 편안하게 만드는 얼굴입니다. 그 앞에 서면 괜히 마음이 가라앉고 말을 고르게 되고 존중하게 되는 얼굴. 그 얼굴은 돈으로 살 수 없고 꾸밈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오직 살아온 태도만이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방송을 듣는 지금 이 순간부터 충분히 시작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덜 말하고, 조금 더 듣고, 조금 더 천천히 살기. 그 길 끝에서 당신만의 귀티는 자연스럽게 얼굴에 남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이 여러분의 삶과 얼굴에 조용한 품격으로 남기를 바랍니다.